네, 최근에 아이폰 5를 사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인기 검색어에 올라오는 것 중에 아이폰 5 버스폰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던데요. 절대 할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아이폰 5가 인터넷 시장에서 19만 원에 판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인기를 대변해주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좀 수혜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동안 이슈앤 뉴스에서도 손꼽혔던 종목들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이라이콤,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들이 아이폰 5의 수혜주다라고 이때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 전략을 보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터치 패널의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치죠.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6%대 하락을 하는데 LB 세미콘이라는 기업도 거기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만큼 애플에 대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LB 세미콘 같은 종목은 중소형주죠.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대형주입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다 받고 있지만 시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매출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매출차가 다변화가 돼 있다거나 그 차이만 날 뿐이지 지금은 애플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직접적인 타격을 더욱더 입을 수가 있겠고 우리가 1분기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를 좀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세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쪽입니다. 그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발 악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1분기에는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애플발 영향으로 간밤 이 뉴욕 증시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요. 이동통신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통신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도 3, 4%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그간 스마트폰 열풍 속에 좀 통신주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통신주에 현재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기사를 떠나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시청자분들이 따졌을 때 지금 일주일 동안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잘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 시장인 분위기고요. 그만큼 호재가 없다는 거고 시장은 아직도 배고프다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주식형 펀드 매물에 대한 유출도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대안주라고 불릴 수 있는 통신주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조금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연말에 배당 같은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배당을 거의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5%에서 5.5%를 상회하는 어느 정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은 다 낙폭 자체 다 축소를 시켰죠. 그만큼 배당량 자체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지금의 주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플러스 5%를 더욱더 생각을 하신다면 통신주의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통신주가 오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겠죠. 그만큼 4분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닝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시장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거는 바로 LTE 가입자의 증가입니다. KT 그리고 LGU 플러스의 강세가 조금 이어지는 가운데 그런 부분 자체는 LTE 가입자 증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1분기에도 호재가 있죠. 당연히 마케팅 비용 감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다시 또 시청자 입장이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억울한 노릇이죠.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쓰길래 지금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올라가는가. 억울할 겁니다. 저도 억울하고요. 하지만 기업적인 이 입장에서 한번 보신다면 그만큼 마케팅 비용 감소는 이윤 자체를 많이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업의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 때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덕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를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입제 폐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 인하라는 부분이죠.
지금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가압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통신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커뮤니티에서는 반등이 LTE급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시화한 반등을 보는 종목이 사실 많지 않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것은 추세상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 통신주 과연 지금도 매수해도 될까라는 부분에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주가는 점쟁이도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의 환경을 업황과 같이 한번 본다면 통신주는 아직까지도 배고프지 않나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고요. 당연히 1분기에 대한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 감소는 지금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1분기에 어느 정도 있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분기 생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올 듯합니다. 그런 부분 전망치 자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겨주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추가 상승 모멘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텔레콤이 그중에서 핫토픽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네.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탁픽 종목으로는 SK텔레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 계속 소외받고 있는 또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네. 아무래도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로 인한 피해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도요타 그리고 혼다가 오늘 뉴스를 한번 네. 보니까 도요타가 다시 1위를 탈환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5위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자체가 도요타 그리고 혼다라는 기업에는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화 약세가 되자마자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상승폭 자체를 크게 증가를 시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도요타하고 혼다에 이전되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현대차나 기아차가 올랐을 때 도요타라든지 혼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게 도요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한번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엔화 약세로 의해서 도요타 가격 자체가 메리트가 생겼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당 현대차 그리고 도요타가 있으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내외로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돈을 더 주고 도요타를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일단은 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쉬울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차가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도요타고 그리고 혼다의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 부분은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로이터스 통신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 달러당 1엔이 오를수록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320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만큼 네. 도요타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화 약세를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예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도 엔고에 대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던 도요타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해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는 거는 현대차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 대한 올해 목표량 같은 경우에도 740만 대로 하향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가실 때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업황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종에서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당연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숲을 보는 전략을 조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패션은 빠르게 바뀌고 그 유행을 잘 따라야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차화정, 칠공주 등등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좋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보니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역샌드위치 현상에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 낀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동차주를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담아야 할 때인가 아니면 그냥 더 지켜봐야 할 때인가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장이 헷갈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일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지금이 가격이 내가 손해를 많이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손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은 상당히 냉정하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서 가장 큰 덕목 관계는 바로 주식을 사랑하지 말자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대차, 기아차를 혹시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시면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주식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교훈인데요. 네, 잘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월가에 있는 많은 투자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이상로 대표와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